안타깝게도 정희 씨는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며 자랐지만 결국 연쇄 살인이라고 하는 괴물 같은 폭력을 저지릅니다. 그토록 싫어하던 그들과 닮아버리죠.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된 스스로를 보면서 수열 또한 자신과 같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측은지심은 결국 또 공감이죠. 여기에 정희 씨의 아픈 마음이 참 느껴집니다. 법이나 시스템이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정희 씨는 어릴 때부터 몸으로 느꼈죠. 그래서 아이를 스스로 지켜야 됐고 그게 폭력으로 변질됐죠. 하지만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건 더 강한 폭력이나 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생각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진짜로 자유롭게 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학대하던 사람을 죽여서 없애버리는 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에는 나도 똑같은 가해자로 폭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엄마가 느낀 거죠. 정희신이 최중호 경사를 오랫동안 지켜본 건 그 사람이 폭력도 법도 아닌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걸 봤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자전거 배를 울리는 건 너무나 약하고 또 무기력한 행위죠.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폭력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존재 증명이 들어있거든요. 다른 살아가는 방식을 본 거죠.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자비하게 응징하고 죽이고 잔인한 살인을 했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도 살아가는 최중호 경사를 봤던 거죠. 정희신에게 측은지심은 사랑의 마지막 방식과도 같습니다. 피보다 강한 유일한 대물림의 희망이 있다는 걸 최중호 경사를 통해 발견했고 그래서 자수를 결심한 거죠. 정희신의 자수는 단순한 죄값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걸 지키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피는 정희신에게 저주였을 겁니다. 자신 안에 흐르는 폭력의 유전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DNA이겠죠.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폭력은 결국 모두를 가해자로 만든다는 거죠. 아들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와 같은 피해자에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정희신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아마 여겨졌을 겁니다. 피는 굴레와 같은 거죠. 수열이 그랬던 것처럼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최종호를 보면서 측은지심을 발견한 순간 피보다 강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